국내 첫 한국판 또는 한국형 SCHD가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런 걸 보면은 이 오각형의 능력이 골고루 높은 이 5툴 플레이어, 야구로 치면 추신수 선수라든지 김하성 선수 같이 배당금은 주가에 있어서 중요한 이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당장 쓸 돈이 아니라 10년, 20년 쓸 돈이고 10년, 20년 투자했을 때 이 복리의 힘이 엄청난지는 가령 월 50만 원을 20년 동안 매월 5일 특정한 날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20년 뒤에 제가 은퇴할 시점에 총 투자금이 얼마냐? 투자 원금이 1억 2천 정도고요. 수익이 4억이 넘습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시장의 다양한 투자 대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한 그리고 똑똑한 투자를 위해서 머니똑똑, 오늘도 어떤 투자 상품들이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박민영이고요. 오늘은 한국투자신탁운용 김승현 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에이스 ETF 김승현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배당 관련한 ETF를 알아볼 텐데요. 말씀 주신 이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한국형 SCHD로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ETF를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SCHD는 또 많이 들어봤어요. 서학개미들이 처음에 애플과 테슬라로 시작했다가 좀 더 공부하면 이제 QQQ 갔다가 SCHD로 온다고. TMF도 하시고 많이들 하시죠.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우선 이 SCHD를 한 줄로 설명을 하게 되면은 이 한국인 투자자들이 가장 사랑하는 이 배당형 ETF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SCHD ETF와 벤치마크라고 하죠. 이 벤치마크가 똑같은 ETF, 국내 첫 한국판 또는 한국형 SCHD가 바로 지금 보고 계시는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요 상품입니다. 배당 ETF가 아직 투자자분들한테는 좀 익숙하지 않은 게 관심이 없었던 시점인 2021년 10월 그때 시장 너무 좋았죠. 굳이 배당 ETF를 사야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시장이 좋았는데 그때 상장을 했었고요. 상장한 지 이제 거의 한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ETF가 정말 한국형 또는 한국판 땡땡땡땡 ETF로 인정을 받으려면 최소 1년, 저희도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를 만날 때 1년은 만나봐. 1년은 만나봐라. 사계절 겪어봐라. 지수를 잘 추종하고 그다음에 분배금이 실제 SCHD와 유사하게 나오는지 한 1년은 저희가 봐야 되지 않을까요?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한 2년이 다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2년 정도의 기간 동안 잘 운용이 되고 있었고 그다음에 최근 총 보수까지 0.01% 연 기준입니다. 네, 0.01%로 인하를 하면서 이 국내 투자자분들이 조금 더 손쉽게 그다음에 장기 투자해서 연금 계좌 등에서 활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2년여 시간 동안 잘 운용이 됐다라는 거에서 나름 입증을 받았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 미국에서 배당 ETF도 굉장히 많잖아요. SCHD 말고도 많아요. 근데 이 SCHD와 같은 이 BM을 갖고 있다라는 게 어떤 강점을 갖고 있는지 궁금한데. 분배율이 많은 비슷한 상품도 많고 규모도 당연히 비슷한 것도 더 큰 것도 많은데 왜 이렇게 이 SCHD에 특히나 더 열광하시는지 좀 보게 되면은 첫 번째는 말씀 주셨지만은 검증된 장기 성과입니다. 두 번째는 이 매매 차익과 인컴 수익 간의 균형입니다. 단순히 분배율이 높은 것만 고르게 되냐? 그러면 1년에 분배 10% 받고 매매 차익이 마이너스 20%면 아무 의미가 없죠. 상상도 하고 싶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인컴도 어느 정도 나오면서 그다음에 주가도 오르는 게 사실 진정한 배당 ETF 또는 배당 성장 ETF를 할 수 있는데 이 SCHD가 이게 딱 맞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아무리 좋은 ETF라도 사람들 눈에 띄어야 되겠죠. 규모도 어느 정도 돼야 되고요. 거래량도 어느 정도 충분해야 사실 좀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SCHD 같은 경우는 이 장기 성과도 분배금을 재투자하는 토탈 리턴 기준으로 S&P 500보다 좋습니다. 한 20년 넘는 성과를 보면 S&P 한 2배 정도 성과가 됩니다. 길게 보면 볼수록 글로벌 대표 지수라고 할 수 있는 S&P 500보다 성과가 좋고요. 두 번째는 분배율이 아쉬우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10년 평균 분배율도 3.2%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S&P 500에 한 2배 정도 가까이 되는 정도의 수준의 분배율이기 때문에 분배도 어느 정도 갖추고 있습니다. 분배율도 검증이 됐고요. 그다음에 규모랑 일평균 거래량도 큰 편이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은 축구나 야구 많이 보시는 분들은 능력치 이렇게 보면 육각형이라고 많이 말씀하시죠. 이런 걸 보면은 이 오각형의 능력이 골고루 높은 이 5툴 플레이어, 야구로 치면 추신수
선수라든지 뭐 김하성 선수 같이 이 5툴 플레이어라고 충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스마트 투자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국 투자자분들의 깐깐한 기준을 충족하는 게 바로 이 SCHD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당 성장주에 투자를 해야 되는 뭐 배당 성장주에 또 많은 이들이 관심을 두고 있는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한국투자신탁운용이 2021년 성장주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을 때 이 배당 ETF를 최초로 한국에 들어온 이유는 크게는 투자 수익률 관점이랑 이 활용도 관점 이 두 가지에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투자 수익률 관점입니다. 우선은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이 수익을 내는 것인데 배당도 어느 정도 나오면서 주가 차익도 나와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사실 별개가 아닙니다. 물론 저도 뭐 유튜브 시청자분들이랑 똑같습니다. 네, 에코프로 BM 해가지고 6개월 만에 1000% 내고 회사를 나가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모든 사람이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조금 저희의 상황에 맞는 투자를 하는 측면에서 얘기를 드리면 이 워렌 버핏의 한 말 중에 뭐냐면 배당금은 주가에 있어서 중요한 이익을 가져다 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배당주 그냥 뭐 조금 몇 프로 나오는 것이 결국 1년에만 3% 4% 받으려는 게 아니라 결국 그 자체가 주식 종목의 경쟁력인데 참고로 워렌 버핏은 1965년에서 2022년까지 58년간 연 평균 수익률이 19.8%입니다. 배당률이 재미가 없다라는 거는 너무 이렇게 짧은 기간만 보고 한 말인 것 같아요. 좀 약간 편견을 조금 깨고 싶은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워렌 버핏 얘기를 조금 더 드리면은 올해 주주서한에서 워렌 버핏이 지난 58년 동안에 12개의 훌륭한 투자 결정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언급한 두 개가 바로 첫 번째가 바로 하루에도 몇 잔씩 드시죠? 코카콜라입니다. 네. 두 번째는 아멕스. 네. 둘 다 뭐 배당 관련 종목이고요. 그 외에도 버핏이 사랑한 배당주 뭐 쉐브론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페트로차이나라는 중국 종목도 있는데 2002년에 이 페트로차이나 투자할 때 워렌 버핏이 요거 하나만 보고 투자했다고 합니다. 연례 보고서에 앞으로 향후 페트로차이나는 순이익의 한 40%에서 50% 정도를 배당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요. 대략 뭐 한 연 16%에서 17% 정도의 배당 수익이 나오므로 단순히 한 6년 정도 뭐 재투자하면 6년도 안 걸리죠 정도 하면 원금을 다 회복한다고 판단을 하였고 그것만 보고 투자를 했었고요. 그만큼 배당하는 기업의 그런 현금 흐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그 결과 수익률도 어마어마합니다. 결국 좋은 배당주를 잘 갖고 가는 게 어찌 보면 두 마리 토끼인 거죠. 가장 쉽게는. 그래서 두 번째 말씀드린 바로 활용도 관점인데 배당주가 첫 번째 편견 한번 좀 깨드렸죠. 배당주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정기적으로 인컴이 나온다는 장점이 또 있습니다. 수익 측면에서도 좋습니다만 지금 좀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시기죠. 근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만약에 좀 하락을 해서 평가 손실이 발생을 하더라도 인컴 자산은 그래도 좀 계속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좀 재정적으로 조금 괜찮고 그다음에 멘털적으로 버틸 수가 있고 가격을 어느 정도 막아주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2년 뒤면은 2025년은 굉장히 뜻깊은 해입니다. 왜요? 어떤 해냐면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시간 참 빠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퇴직연금 제도가 2005년 12월에 도입이 됐었습니다. 근데 20년이 지났다는 것은 이제는 그 제도를 도입한 분들은 진작에 은퇴를 했고 그 제도의 혜택을 보신 분들도 이제 은퇴를 앞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은퇴 이후에 꾸준히 나오는 현금 흐름이 먼 얘기가 아닌 거죠. 은퇴가 눈앞에 현실이 된다는 측면에서도 포트폴리오의 일부는 배당주 또는 배당 성장 ETF 그러니까 저도 똑같습니다. 와이프 몰래 마통해가지고 막 에코프로 뭐 이런 거 넣을 수 있는데 그래도 저의 퇴직연금 계좌 DCIRP 개인연금에서는 이 배당주를 꾸준히 모아가고 있거든요. 요거는 뭐 당장 쓸 돈이 아니라 10년, 20년 쓸 돈이고 10년, 20년 투자했을 때 이 복리의 힘이 엄청난지는 저희가 나중에 저희가 엑셀로 투자 계산기를 만들었는데 그거 말씀드리면서 이걸 저희가 숫자로 데이터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월 납입 얼마 하면 얼마에 맞습니다. 그거 돌려받게 되는 맞습니다. 월 분배가 얼마나 되고 수익률이 정기적으로 얼마가 쌓이고 하는 거를 숫자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궁금하네요. 제가 궁금합니다. 여러분도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도 20대 때는 로또를 샀어요. 1년 전에.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조금 드니까 연금 복권을 사야 되고 있더라고요. 정확합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다른 배당 ETF 뭐 혹은 배당 상품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죠. 그 가운데서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좀 남다르다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지 저희가 더 관심을 가질 것 같아요. 우선 저희
저희의 장점부터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저희 에이스 ETF 같은 경우에는 미국 하이힐드 또는 뭐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과 같이 다른 운용사들이 좀 주목하지 않을 때 좀 한 발짝 정도 좀 먼저 ETF를 상장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도 그 ETF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약 2년의 시간 동안 이 한국형 또는 한국판 SCHD의 원조로 사계절 한 번을 지났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 계절이 오면서 거의 2년이 다 돼가니까요. 운용이나 아니면 분배금 지급 측면에서 이 기간으로 증명이 됐습니다. 장기 투자 목적 이 ETF가 크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이 저희한테는 좀 강점으로 생각을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가 분기 배당에서 월 배당으로 바꿨다고 얘기 들었는데 왜 바꿨는지 그리고 그거의 의미를 좀 알고 싶어요. 우선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원조인 SCHD는 월 분배가 아닙니다. 네, 요거는 분기죠. 근데 그만큼 한국 투자자분들이 월 분배 ETF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라고 할 수 있는데 저희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 결국 정답은 이 투자자분들에 있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이번에 월 분배 ETF 분배금 나온 거 보니까 10년 정도 지나고 은퇴해도 걱정이 없겠어. 또는 어떤 분은 당연히 농담이죠. 이 정도 분배금이면 야 사장님이랑 어깨동무해도 되겠어. 몇 년 뒤에 은퇴해도 되겠어. 이렇게 농담으로 하신 분이 또 계십니다. 결국은 지금 투자하는 배당형 ETF가 5년, 10년 정도 투자를 하게 되면 은퇴하고 나서 이 매월 들어오는 연금의 금액이 노후 대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퇴가 한 20년, 저같이 좀 오랫동안 일해야 되는 그런 사람 같은 경우에는 당장에 받는 돈이 조금 적더라도 뭐 재투자라고 하죠. 재투자를 통해서 눈덩이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 쌓입니다. 가령 월 50만 원을 20년 동안 뭐 매월 뭐 5일 뭐 특정한 날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20년 뒤에 제가 은퇴할 시점에 총 투자금이 얼마냐 계산기를 한번 돌려봤습니다. 그러면 총 투자금 뭐 원금 플러스 수익은 5억 3천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 원금이 1억 2천 정도고요. 수익이 4억이 넘습니다. 숫자가 바뀐 게 아닙니다. 복리의 힘인 거죠. 재투자의 힘입니다. 그 다음에 자 이제는 내가 은퇴했으니까 월 분배를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한 시점에 144만 원에서 많게는 167만 원까지 월급, 제2의 월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 연 평균 수익률은 그러면 한 17% 정도에 달하고요. 꽤 높습니다. 물론 이게 뭐 1, 2년을 하면 좀 적을 수 있는데 20년을 했을 때는 이 정도 큰 금액이고요. 20년 동안 매월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를 꾸준히 투자를 하면서 또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업계 전문가가 되고 명예롭게 은퇴하게 되면은 이만큼의 월 분배금과 수익률이 저희가 쌓인다라고 과거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저희가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기초 지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봐야 되고 편입 종목이 어떻게 되는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아는 뭐 미국 배당주 유명한 거는 거의 다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3M, MMM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코카콜라 들어가 있나요?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글로벌 간식대장 펩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것도 제가 편견 한번 좀 깨드려야 될 것 같아요. 종목 좀 무겁다. 주가가 안 오를 것 같다. 혁신 종목들이 없을 것 같다. 또는 뭐 반도체와 같이 성장주가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하나하나씩 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지수의 방법론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주려면 기업이 뭐 재무적으로 좋아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배당의 연속성, 그다음에 배당의 수익률 이 세 가지를 바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하고요. 적어도 10년은 지급해야 된다. 연속 배당금을 지급을 해야 되고 시가총액이라고 하죠. 너무 작은 종목은 뺍니다. 거래 대금도 어느 정도 돼야 됐죠. 연배당 수익률 또는 5년 동안의 배당 성장률과 같이 이 중요한 이 포인트들의 25%씩 가중치를 준 다음에 그다음에 종목별로 이렇게 순위가 나오겠죠. 1위부터 그 순위대로 100개의 종목을 편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편입 종목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컴 들어보셨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다 반도체 쪽이네. 다 반도체기업.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1940년, 50년대부터 나온 기업이고 1980년, 90년대까지는 이 레이더에 들어가는 반도체 그 사업까지 했다가 지금은 그거 떼줬습니다.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혁신 또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의외로 혁신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업도 당연히 들어가 있습니다만 역시나 또 배당주 중에 하나죠. 펩시 같은 종목도 들어가 있습니다. 앞서 뭐 코카콜라 얘기도 좀 말씀드리긴 했는데 펩시 하면 어떤 거 떠오르세요? 콜라 근데 코카콜라를 더 먹긴 하는데 많은 분들이 또 오해를 깨드리겠습니다. 자, 펩시는 음료회사가 아닙니다. 글로벌 간식대장입니다. 제가 좀 다르게 표현하면은 콜라 빼고 다 잘하는 회사가
어떻게? 바로 펩시입니다. 네. 그래서 글로벌 스낵 같은 경우에는 마켓 쉐어 압도적 1위이고요. 음료는 코크에 밀려서 2위인 기업인데 이 기업도 뭐 50년 이상의 꾸준히 배당을 증액한 기업이고 미국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M&A 굉장히 많이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 기업도 굉장히 많은 M&A를 통해서 정말 간식을 하나하나 장악하고 있는데 한번 표를 보고 말씀을 드리면은 뭐 우선 미국 시장은 너무 내수가 탄탄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을 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아는 브랜드가 많습니다. 치토스, 게토레이, 도리토스, 레이스 그 다음에 뭐 그 간편식 립톤도 있네요. 립톤도 있습니다. 펩시코 산하에 네. 연간으로 10억 달러 이상 판매한 브랜드를 다 모아 놓은 건데 한 20개 정도 됩니다. 스타벅스 로고? 스타벅스 잘 찾으셨습니다. 스타벅스 로고가 왜 들어가 있냐면 혹시 이렇게 병음료 아세요? 이게 바로 병으로 마실 수 있는 그 음료의 라이센스를 1990년대 그 즈음부터 이미 펩시는 스타벅스와 같이 했던 거죠. 물론 한국은 사업자가 다를 수 있습니다. 북미 지역 기준입니다. 그때부터 이미 펩시는 스타벅스의 힘을 믿고 처음 알았어요. 보시면은 굉장히 익숙한 뭐 세븐업도 있고요. 익숙한 브랜드 굉장히 많습니다.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 ETF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런 정말 이 알짜 저희가 잘 몰랐던 또는 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잘 몰랐던 그런 기업들이 전부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장님이랑 다음에는 이렇게 막 숨은 기업 얘기 이런 코너 하나 하고 싶으면 너무 재밌어요. 트로피카나 같은 경우도 펩시가 네. 갖고 있습니다. 트로피카나. 그래서 시간만 되면 이 100개를 다 다루고 싶습니다. 너무 종목들이 좋은 게 너무 많습니다. 네, 그다음에 또 버라이전 커뮤니케이션스라는 종목도 들어보셨죠? 미국의 통신 1위 회사인데 이 기업이 최근에 이슈가 좀 많습니다. 주가도 많이 빠졌죠. 주가가 좀 떨어지더라도 분배율이 높으니까 그건 또 다른 분배율 낮은 종목들이 그걸 메이크업을 해주고 그다음에 주가가 좀 빠졌을 때는 뭐 브로드컴, 뭐 TI, 뭐 펩시 같은 종목들이 또 반대로 또 해주고 이런 것들이 또 있어서 저도 이 방법론을 보면서 놀라는 게 이런 꼼꼼한 2중 3중의 장치를 거치다 보니까 국내 한국 스마트 투자자분들의 관심을 끈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도 많이 들었고 인상 깊고 저도 이렇게 훨씬 더 많이 관심을 갖게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항상 해야 되는 건 그래도 조심할 거. 그래도 좀 요거는 유의하자라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맞습니다.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앞서 말씀드린 거에 대한 요약이라고 봐주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이 상품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잘 알아야 합니다. 인컴의 상품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선은 기초 자산에 대해서 또는 분배 재원에 대해서 잘 알아야지만 본인 투자에 맞는 상품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맞는 상품 고르기가 바로 두 번째입니다. 배당이 절대적으로 높은 상품을 고를 건지 아니면 뭐 나는 20년 투자할 수 있어, 5년, 10년 투자할 수 있어, 매매 차익과 인컴을 같이 좀 노릴래. 이런 것도 알 수가 있는데 본인의 투자 성향이랑 이 또 상황을 좀 잘 봐야 되죠. 그러면은 내가 언제쯤 돈이 더 필요하겠다 월급 외적으로 그 기간을 좀 미리 정하고 상품을 선택해야겠네요. 그게 좋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말씀 주신 것처럼 투자 시점과 투자 금액을 정해야 합니다. 본인 상황에 정도 맞추고 금액도 한 50만 원, 한 또 100만 원, 이건 조금 뭐 개인 투자 상황에 따라 다르죠. 한 50만 원 정도 할 수 있어라고 좀 하고 은퇴 시기를 고르고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한정을 해보면은 20년 뒤에 내가 은퇴를 했을 때 월 요 정도는 받을 수가 있고 원금과 뭐 수익금은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걸 저희가 미리 알게 되면 이게 왜 중요냐면 투자 시점과 금액을 정하고 나면 잘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ETF의 장점, 연금 계좌에서 장기 투자의 그런 장점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뭐 아마 뭐 UR이나 이런 걸 제공을 드릴 것 같은데 저희가 드린 계산기를 통해서 실제로 활용을 하시게 되면은 훨씬 더 투자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애정 있게 이 상품에 대해서 이제 갖고 꾸려 오셨는지를 좀 느껴집니다.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 내용 한번 참고해 보시고 내가 월 납입을 어떻게 몇 년을 하겠다라는 거를 미리 한번 좀 넣어 보시는 것도 판단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또 많은 내용 또 좋은 정보까지 잘 전달 받았습니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